안녕하세요. 예피입니다.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로 알려진 세르는 195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제네바 북서쪽 프랑스 스위스 국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3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른의 설립 목적은 고에너지 물리학에 필요한 입자 가속기 및 기타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제 협력하에 실험을 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2,660명의 직원이 구성되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10,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모여 세른에 있는 과학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2010년 1차 가동을 시작으로 3차 가동은 올해 7월 5일에 시작해서 2026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4차 가동은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100km에 달하는 가속고리의 충돌 에너지를 100테라전자볼트로 높인 순환 충돌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른에서 발견한 것은 1989년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 팀 버너스-리가 오늘날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인)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에는 힉스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대형 강입자 충돌기인 LHC는 제네바 외곽에 프랑스 스위스 국경 깊숙이 있는 27km의 반경 지하 터널 내부에 건설된 원형 터널로 일반적으로 양성자 또는 납이온인 초고속 강입자를 위한 일종의 고속도로 같은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양성자가 거의 빛의 속도로 27km의 고리 주위를 경주하면서 초당 11,000바퀴 이상을 완주합니다. 링 주위에 4개 지점에서 2개의 반대빔이 경로를 교차하도록 조정이 되고 광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그 안에 있는 양성자는 서로 충돌하여 더 작은 입자로 부서집니다. 대성당만한 크기의 디지털 카메라 7개가 장착되어 4개의 충돌 영역에서 희귀한 입자가 잠시 타오를 때 이 존재들에 대한 데이터를 캡처하여 확인합니다. 4개의 충돌 영역에 있는 대형 검출기의 기록물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분석을 합니다. 대형 강입자 충돌기의 역할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원자 입자를 함께 부수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럼 왜 입자 충돌을 일으켜서 실험을 하는 것일까요? 입자 충돌은 우주가 탄생한 이론 중 하나인 빅뱅 직후에 존재했던 조건을 1초 미만의 찰나의 시간 동안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이 충돌 진행 현상을 연구하므로 물리학자들은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입자가 질량을 얻는 미스테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2년에 세른에서 발견한 힉스 입자는 입자 물리학에서 기념비적인 이정표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힉스 입자가 물질에 질량과 무게를 부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엇이 힉스 입자가 질량을 부여하도록 하고 기본 입자들과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암흑물질과 상호작용을 하여 힉스 입자의 본질을 밝혀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현존하는 장비로도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적 유추만 가능합니다. 현재 우주는 암흑에너지 69%, 암흑물질 26%로 구성되어 있고 관측 가능한 물질은 5%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질들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5%에 불과하며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을 합친 나머지 95%는 그 총량만 추정할 수 있을 뿐 신비한 암흑물질이 무엇인지를 아직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물질의 범위는 5% 내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강입자 충돌기가 다른 차원으로 가는 어두운 문, 즉 무적행의 문을 열 것이라는 우려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중력을 사용하여 다른 차원이 존재할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 강입자 충돌기는 매우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 대한 존재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중력, 특히 중력과 관련된 이론적인 입자인 중력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중력자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세른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중력자를 생성할 수 있다면 중력자가 현재의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떠나는 증거를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비판자들은 세른이 차원과 연결하기 위해 거대한 도약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실험으로 시공간에 구멍을 뚫어서 시공간 자체를 망가뜨리고 극도의 이상한 현상을 초래시키게 됩니다. 또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블랙홀을 끌어들여 지구 중심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블랙홀은 항성이 진화의 최종 단계에서 폭발 후 수축되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강력한 밀도와 중력으로 입자나 전자기복사, 빛을 포함한 그 무엇도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 영역입니다. 블랙홀의 기능은 어떤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공간의 왜곡의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 초자연적인 포털, 즉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우주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문이 열리면 그 다른 곳이 지구와 같은 대기 온도와 압력 및 구성이 지구와 같은 확률은 제로입니다. 압력이 높으면 유독가스가 쏟아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겁거나 차갑습니다. 또 그곳이 압력이 낮다면 문을 통해 높은 압력이 날아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9장의 내용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 있었고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무저갱을 여니 거기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지면서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져서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만 5달 동안 해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들은 무저갱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 즉 아폴리온입니다. 세른의 지역명은 아폴리온이고 이 지역의 옛 지명은 아폴리아쿰입니다. 즉 세른이 부분적으로 위치한 프랑스의 마을이 상헤니스 뿌에이라는 사실이며 뿌에이라는 이름이 라틴어 아폴리아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하세계로 가는 관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세른이 지하세계로 가는 관문에 구축되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지하세계는 바닥 없는 구덩이인 무저갱이며 아비소스의 사자는 아바돈이고 아볼루온, 즉 아폴리온입니다. 그래서 비판론자들은 대형 강입자 충돌기의 설치 이유가 다른 차원의 존재를 소환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세른의 가동 중에 블랙홀과 같은 것이 하늘에서 생성되었다 사라지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또 세른 앞에 시바 여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과학연구센터에 종교를 상징하는 시바상이 세워져 있을까요? 시바 여신의 의미는 모든 세상을 파괴시킨 뒤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세계를 사탄이 원하는 세계로 재구성하는 신세계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세계 질서는 멸망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걸쳐 무저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에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귀신들은 예수께 제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는 명령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을 정도로 무저갱은 귀신들조차 피하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는 천사가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이 짐승이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짐승은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며 결국 멸망할 존재입니다. 무저갱은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는 용도로도 사용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